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공방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45살 여성입니다. 작은 공방은 손뜨개질 자수 등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를 살려 작게 운영 중에 있어요. 쌍둥이 남매들이 대학 새내기들이라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늘 사연을 챙겨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왁자지껄 시끄러웠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살기 바빠지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최근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의 사연을 접했는데 이참에 저도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잘 챙겨 듣는 채널이라 익명이기도 하고 오늘만큼은 허심탄회하게 털어놔 보려고요. 저는 10년 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속이 뒤집히다 못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버티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땐 그랬느냐고 하며 웃어넘기곤 하지만 아빠 없이 잘 커준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문득문득 생각나곤 하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 여보, 오늘도 늦으세요? 저녁 준비 다 됐는데 아직 안 오셔서요. 나는 1시간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일 마무리가 덜 됐어. 마무리하고 퇴근해도 시간 좀 걸리겠어. 아가, 사거리에서 붕어빵 좀 사느라 늦었다. 금방 들어가마. 곧 식사 시간인데 붕어빵은 왜요? 아가씨들이랑 도련님 또 밥 안 먹는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오랜만에 붕어빵 보니 먹이고 싶어서 샀지. 저녁 먹고 먹이는 거로 하마. 숨겨두든지 하하. 에이, 다들 개코인데 그게 숨겨지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붕어빵 좋아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샀지. 여기 붕어빵은 슈크림도 있고 안에 초콜릿도 넣어주는구나. 그래서 골고루 샀어. 그나저나 오늘 문득 세아가 네 생각이 나더구나. 지금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맞아. 당신 지난번에 병원 다녀왔다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그때 아기 집도 안 보일 때잖아. 안 그래도 두 분한테 말씀드릴 거 있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병원에서 뭐라든?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요. 지난번에 너무 초기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말이죠.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라네요. 오, 그래? 그렇다네. 엄청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말하려고 했지. 우리 세아가가 아주 집안의 보배다. 보배야.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에이, 아버님 또 그러다. 저 괜찮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있다는 걸로도 전 충분해요. 임신한 몸으로 살림까지 도맡아 하니 어찌 그게 쉬운 일이니. 이 시아버지가 금전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무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어요, 아버님. 얼른 오세요. 밥 다 식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해에 부모님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황망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마음과 몸이 공허한 상태였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무직으로 취직했고요. 남편은 인근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오가며 제 얼굴을 봐두었던 남편이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서던 제게 명함을 건네며 인연이 시작되었죠. 2년 정도 연애하고 제가 힘든 시기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터라 결혼도 수월히 진행되었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젊고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지만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건 철이 일찍 든 큰 시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겨우 숨 쉬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가 봐. 안 드시던 술도 드시고. 아버님이 일이 아주 힘드신가? 요즘 뉴스 보면 경제 불황이라는데 아버님도 타격이 크신 거 아니야? 아무래도 무역회사다 보니 적자는 영향이 있으실 거야.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가 잘 안 되시나 봐. 요즘 같은 시국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래. 임금체불이니 뭐니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모두 다 좀 편해야 할 텐데. 그러게 말야.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보기엔 수출길도 막히고 직원들 임금체불도 벌써 2달째라더라고. 뭐? 그럼 큰일 아니야? 아무리 오래 일해서 서로 사정 봐준다고 해도 각자 생활이 있는 건데. 아버님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야. 사업하시면서 대출도 여러 개 받으신 상황이라 더 이상 은행에서 추가 대출하기도 어려우신데. 이럴 때 장남인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뭔가 딱히 해드릴 방법이 생각 안 나. 모아둔 돈도 생활비에 보태고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다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가 아버님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 당신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도와드린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조금 있거든. 보험금이랑 예금 정리한 돈이긴 한데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장인, 장모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그렇게 사사로운 일에 써? 안 돼, 그건. 사사롭다니. 집안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살면서 아버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시겠어?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냐. 아버님 저렇게 매일 힘들어 하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정말 괜찮겠어? 가족 일에 가족이 나서야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 드리는 게 맞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걱정 좀 더실 거야. 아버님, 드릴 말씀 있어요. 지금 통화되세요? 그럼 이제 막 점심 먹고 외부 업무 보고 오는 길이다. 무슨 일 있는 게야? 아버지,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요즘 회사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듣기로는 직원분들 월급도 밀리셨다면서요.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는 아니다. 새아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회사 사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매달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지금 다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걸 말씀만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걱정만 끼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런 걸 말해. 집안 살림 도맡아 하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지. 저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가진 돈이 조금 있어요. 우선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 맞아요, 아버지. 이 사람 말대로 하세요. 그래야 아버지 회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돈 어른들 목숨값으로 내 회사 살리자는 거야.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다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사돈 어른들 얼굴을 어떻게 뵈라고. 아버님이 잘 돼야 나머지 식구들도 잘 되는 거예요. 혼자서 힘든 거 감당하지 마시고 기댈 건 기대세요. 뒤에서 자식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2억 정도 되는데 내일 은행 가서 송금할게요. 내가 이 돈을 어찌 받니? 새아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서준이랑 서진이 잘 돌봐주시면 되죠.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제가 가진 돈으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풀리길 바랐던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IMF 사태가 터지고 말았고 회사 사정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직원들 임금체불에 설상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나마 제 수중에 있던 돈으로 어렵사리 달동네 새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된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서 3교대 근무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부지런히 벌면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행히 시동생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정신을 차렸는지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았고 온 식구들이 일에 매달려 조금씩 돈을 벌어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여보, 인사해. 나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민정 씨야. 안녕하세요. 구민정이라고 합니다. 민숙 언니랑은 공장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치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먼저 와버렸네요. 언니한테 형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내랑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아내가 친해졌다던 직원이 바로 민정 씨였군요. 민숙, 민정. 이름도 비슷하지? 성격이 어찌나 좋은지 내가 다 끌리더라니까. 하하. 가끔 아이들 선물 챙겨준다는 직원도 민정 씨야. 아이고 그러세요. 매번 고마워서 어쩌나. 그뿐이야? 지난번에 나 급하게 병원 가야 하는데 차도 없는데 그 야밤에 차 끌고 온 사람도 민정이야. 당신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아이고 생명의 은인이네. 제가 미리 감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보다시피 식구가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나저나 형부는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언니랑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다 똑같죠 뭐. 첫눈에 반해서 제가 따라다녔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워낙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서요. 민정이 행동이나 말하는 게 참 착하지? 우리 민정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정말 행운아야. 그나저나 민정아, 주변에 너 좋다는 남자 없어? 없으니까 혼자지 언니. 좋은 사람 있으면 연결 좀 해줘봐.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나저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밖에서 고기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생명의 은인이신데. 어머,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두루두루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너무 좋겠다. 민정아, 우리 집 자주 놀러와. 어수선해도 되게 정감 가거든. 저는 공장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게 됐는데요. 몇 번 대화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정을 가졌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진짜 자매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름도 비슷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정이 갔습니다. 그렇게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부부관계가 뜸해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또 시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 잘 되는 편이었고 집안 사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달동네를 벗어나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보험도 다시 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준 어미야, 오늘 생일이지. 많지는 않지만 용돈 좀 넣었다. 뭘 사줄까 고민하다가 돈이 제일인 것 같아서. 아버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생일 잊고 지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동이네요. 너한테 진 빚도 있는데 부지런히 일해서 더 호강시켜 줘야지. 계좌로 1,000만 원 정도 넣었으니까 사고 싶은 거 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맛있는 밥이라도 먹거라. 당신 생일이었어? 아빠, 무슨 1,000만 원이나 줘요? 예끼 이 녀석아, 너는 네 마누라 생일도 까먹냐? 그러다 마누라 있는 것도 까먹겠어. 에이,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원래 이 사람 그런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기념일인지 뭔지 안 챙겨도 귀 빠진 날은 챙겨줘야지. 너는 남편식이나 된 놈이. 아버님 그만하세요. 생일이 뭐 대수인가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니. 축하받으면 기분 좋은 일인데 요즘 이 녀석이 뭐하고 싸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준 어미 내가 마음을 좀 풀거라. 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사회생활 하느라 바쁜데요. 저는 아버님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당신도 그새 농담 따먹기도 할 줄 아네? 내가 평소에 잘 안 챙겨서 그렇지. 그래도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선물 엄청 샀거든? 택배 지금쯤 도착했을 건데
한번 살펴보지 그래? 뭔데 그래? 너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선물이지.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이라는데 주로 살림은 당신이 하니까 고급 세제 사준 거야. 거기 보면 사은품으로 천연 수세미도 넣어줬을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뭐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야? 사람 진심을 왜 무시해? 그것도 고르느라 내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아이고, 너는 내가 보기엔 글러먹었다. 그깟 청소용품이 뭐냐?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줄 망정. 어휴.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이 정도 선물이면 아주 훌륭하죠. 됐다. 말을 말자. 큰 시누이가 취직했고 다른 시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면서 목돈이 들긴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라는 존재에 대해 애정이 식었는지 살짝 무시하는 듯 보였어요. 생일 선물이랍시고 받았는데 집안 살림 잘하라는 의미로 청소 세트를 주질 않나. 기분 좋은 생일날 몇 번 그러니 저도 감정이 상해서 말도 섞기 싫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은 느낌이었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한참 고민하는데 왠지 저 혼자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외근을 해야 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는데 휴대전화가 자꾸 울리길래 누군가 하고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카메라폰이 나오던 초창기였고 남편은 나름 최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신경 쓰여 한번 둘러봤는데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담패설도 오갔고 연락처를 보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그 여자였거든요.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왜? 또 무슨 일로 그러는데? 가뜩이나 바쁜 사람한테 아침부터 시비 걸지 말자. 지금 10이라고 했어? 당신 민정이 따로 만나니? 내 생일엔 욕실 청소 세트 사주고 그년한테는 500짜리 가방 사줬더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너 내 핸드폰 봤냐? 이거 이혼 사유야 알아? 인권 침해 그 뭐냐? 그 스토킹이라고. 스토킹 같은 소리 하네. 미친 새끼가 너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라? 그래서 너랑 이혼하려고. 민정이. 아니, 상간녀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럼 이 상황에 너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하니? 애들도 어느 정도 살이 분별할 줄 알아서 상황 설명해주면 충분히 납득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해.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너랑 왜 이혼하냐? 너 바람 피웠잖아. 구민정이랑.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줘야 알겠어? 바람난 남편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냐? 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떻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치냐? 네가 애 아빠 맞아? 어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래서 이혼 꼭 하겠다. 이거지. 그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일단 알았어. 그리고 나 당신이랑 민정이 용서 안 해. 억만금을 줘도 나한테 상처 준 거 절대 못 참아. 야, 구민정.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언니, 오늘 결근했더라? 갑자기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일? 일이라면 있지. 그것도 아주 대단하고 충격적인 일. 어머, 뭔데? 궁금해 죽겠다. 근데 언니 공장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앞으로도 나갈 일 없을 거야. 조금 전에 공장장님이랑 통화했고 아, 그런데 일을 안 한다는 이유가 뭐야? 네가 더 잘 알 텐데. 난 상간녀랑 같은 직장 못 다녀. 아, 이참에 다 뿌려버릴까? 상간녀라니? 지금 나랑 장난해?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이미 그 사람 휴대전화 다 받고 그 사람도 인정 다 했어. 그러니 이제 남의 가정 파탄 낸 너는 벌이나 달게 받아. 내가 벌을 왜 받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 언니가 너무 유난인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남들이 보기엔 그냥 불륜이라고. 알아?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랑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무서워? 기가 찬다, 기가 차. 원래 이렇게 뻔뻔한 애였니? 응, 몰랐어? 오빠랑 나랑 이미 갈 때까지 갔거든? 그러니 빨리 이혼해. 그래야 내가 오빠랑 새 출발을 하지. 안 그래도 이혼할 거였어. 네가 좋다고 물고 빨고 한 남자. 뭐 있어 보이지? 근데 어쩌나. 그가 가진 건 모두 허영심인 것을.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이혼하면 완전 깡통 차는 거 아니야? 깡통은 네 남자친구가 차겠죠? 아무튼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아주 끼리끼리 대단한 사랑하는 중인가 봐? 빈정대지 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자면 언니가 제일 잘못했지. 그날 형부한테 나 소개해준 게 언니 장본인이잖아. 그래. 그랬던 내가 미친년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내? 언니가 자초한 일이면 언니가 감당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내가 기다리던 대답이야.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큰 시누이를 비롯한 시동생들은 기가 막혀 했고 남편 욕을 한참이나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좀 진정이 됐는지 그동안 엄마처럼 잘 챙겨줘서 고맙고 미안했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에게 상당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지 못했다며 한참이나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새아가, 이 돈 받아주렴. 내가 그냥은 못 보내겠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돈을 막 쓰셔도 돼요? 아직 시동생들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받아요? 줄만하니까 주지. 돈 아니었으면 지금의 회사도 없었다. 더군다나 후계자도 없으니 당분간 나한테 경영 수업이라도 받는 게 어떻겠니? 갑작스레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할지 정하지를 않았으니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돈을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1, 10, 100, 1000만, 10만. 억? 10억? 아버님이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쓰시다고. 내가 고민했는데 바람 피우면서 재산 축내는 새끼보다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더라. 가족들도 잘 돌보고 어린 나이에 고생한 거 다 안다.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이거 받아서 편하게 살려무나. 그래야 나도 나중에 돌아가신 사돈 어른들 뵙지.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 사업자금에 보태 쓰시던가 도련님 아가씨들 학비에 보태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잖니. 난 도저히 괘씸해서 그 자식한테 못 물려준다. 내가 사업 나아지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인데 그냥 너한테 주려고. 다른 아이들은 차차 또 모아서 주면 된다. 아버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세요. 이러면 제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온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니 유산 상속받는다. 생각하고 받아줘. 아이들 키우다 보면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라도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 손주들 양육비라 생각하렴.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돌아가신 사돈 어른들 뵐 면목도 생기고 너는 내 며느리지만 딸이나 다름없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 알겠지? 저는 시아버지에게 10억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남편이 원만한 합의는 해주지 않을 거라 예상했었고 곧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서서 증언도 해주고 증거도 워낙 빼도 박도 못하였던지라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분할해야겠다며 소송을 건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가 남편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때리시더라고요. 시동생들도 말리기는커녕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맞아도 싸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 질렀고요.
남편은 홧김에 집 나갔다가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시댁에 다시 찾아갔지만 정신 차리기 전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며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소식을 듣진 못했어요. 양심이 있는지 정말 쥐 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종종 큰 시누이와 아버님이 아이들 보고 싶다며 연락해 오시는 거 말고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지금의 동네로 이사를 왔고 가게를 차렸어요. 아이들 돌보면서 가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리 잡고 나름 입소문도 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들 키우며 밥벌이 하기엔 딱 맞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왜 우리는 다른 집과 다르냐고 묻길래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제 마음과 말을 이해해주고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거고요. 제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 했던 미련한 곰 같던죠. 참 볼품없었죠? 나중에 제 아이들에겐 괜찮은 엄마였다 정도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동서를 그 엄마와 함께 감옥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반말하고 사람 무시하던 동서는 제 앞에서 큰 말실수를 해버린 바람에 덜미가 잡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서방님, 제가 거짓말을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던가 그러려는 게 정말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돈 들고 도망간 개주랑 아름씨 얼굴 너무 닮았잖아요. 사진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형수님, 이제 적당히 하시죠. 저 결혼하고 마음 잡고 잘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저 들쑤시지 마시라고요. 왜 또 이러는 건데? 우리 이미 헤어졌고 남처럼 지내기로 합의했잖아. 서방님. 아니, 민철아, 우리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는 맞아. 그런데 그거 대학생 때 잠깐 사귀었던 것뿐이고 너 군대 간 이후로 우리 헤어졌잖아. 나 그때 감정 가지고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만해.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때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도 안 좋은 소문 돌아서 대학교까지 중퇴하고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옛날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로 얘기하는 거잖아. 너가 결혼하려는 여자 사기꾼 딸일지도 모른다니까?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아름이 보육원에서 자랐던 애야. 엄마도 없이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실히 일해서 돈 벌고 대학까지 간 애라고. 그런 애를 얼굴 조금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함하는 거야? 기가 막힌다 진짜. 아무리 사람이 불편해도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는 법이잖아. 민철이 너 진심으로 아름 씨를 믿는 거야? 나 군대 갔다 올 동안 기다린다고 해놓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너보다 당연히 어느 쪽을 더 믿어야 될지 뻔하지 않겠어? 말했잖아. 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낸 소문에 네가 멋대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나랑 이별 선언한 거잖아.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너한테 떳떳했어. 그래,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긴 했겠지. 그런데 나 냅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 돌 정도로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거잖아. 너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헤어지자고 얘기 들었을 때 아주 기분 좋았겠다. 그치? 보잘것없고 돈도 못 벌던 군발이 대신 좋은 사람 만날 기회 생긴 거잖아. 그렇게 얌체 같이 사니까 결국 잘나신 우리 형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겠지? 지금 남편 만나게 된 거는 너랑 헤어지고 한참이나 뒤야. 그리고 나 너랑 함께 했었던 시간들 좋게 생각하고 있어. 너가 내 남편이랑 내 사이 껄끄러워질까 봐 말 안 하고 있던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고마우면 너도 입을 다물고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결혼해서 새 출발하려고 하면 진심으로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형수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자 좀.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사람이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았잖아. 이 사진 좀 보라고. 봤어. 봤는데도 난 모르겠는데?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냐? 솔직히 화장만 비슷하게 해도 다른 사람인데 쌍둥이니 모녀 관계니 위장시키는 건 일도 아냐. 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네가 이러면 미련 갖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 이러면 나도 형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뭐?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데 오히려 협박이니?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잖아. 왜? 남 주기는 싫고 너 갖기는 아깝냐? 그런데 어쩌냐? 이별 선언할 때도 그렇고 한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던 건 맞아. 그런데 이젠 마음 완전히 정리했고 나한테는 아름이뿐이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사람 마음을 들쑤시고 난리냐고. 내가 사랑한 여자를 왜 모함하는 건데.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네. 나중에 사기당하고 후회하지나 봐.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래, 할 만큼 했지. 군대 간 날 기다릴 때도 지금도 넌 할 만큼 했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유민주, 참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방님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차만 동서까지 들어왔으니 한창 집안의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보면 볼수록 오래전 엄마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계주를 너무도 닮아 강한 의심이 들던 저는 서방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었는데요. 저와 서방님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가 얽혀 있었으니 일이 매끄럽게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설득을 해봤지만 믿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몰아붙이기만 하니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남편이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 거야?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떼어놓으려 한 거냐고. 에라이 미친년아.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미친년? 말 좀 심한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낮부터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나 들어보자. 몰라서 물어? 야, 내가 네 엄마 돈 들고 나른 개주 딸이라며. 그렇게 사람 모함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야? 진정해 동서. 나도 얘기해보다가 결국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 문제야. 더 파고들지 않기로 끝난 문제라고. 화난 건 알겠는데 가라앉히자. 응? 지금 대낮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막말이고 무슨 행패야?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년이네. 내가 형님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내 윗사람인 줄 알아? 보아하니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겠구만. 내가 미안해. 화 풀어. 화 풀라고? 웃기시네. 너가 먼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른 격이잖아. 칼로 사람 찔러놓고 미안하다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이니? 내가 지금 칼로 너 찔러도 되겠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끝나겠네?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사과할게.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런 태도와 이런 말투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야. 좋게 말해도 알아들어? 아이고 웃기시네. 고졸 주제에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고졸이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난 대학 입학했다가 중퇴한 거야. 이년아 뭐가 됐건 간에 닥치라고. 나 보육원 나와서도 대학까지 졸업한 여자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피똥 싸면서 열심히 살아왔어. 삶의 밀도가 너 따위랑은 전혀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동서 화가 풀리는데? 앞으로 입 닥치고 살아. 대접해줄 때 처신 잘하라고 이년아.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면 모를까. 둘이 있을 때는 존경이니 윗사람 대우니 이런 거 바라지도 마. 당신 나한테 완전 찍혔으니까 우라질 망하려나. 그런데 동서, 고졸 주제에 어딜 가르치려 들어라고 그랬지? 그 말투 되게 익숙하다. 엄마한테 사기친 개주가 자주 쓰는 말이었거든. 그러시겠지. 피해망상이나 걸린 년.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한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헛소리 하고 싶니? 하여튼 간에 처신 잘해.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고 처울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동서가 대낮부터 찾아와 악을 쓰고 돌아간 모습을 보며 서방님이 저와의 대화를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가 화를 내는 모습에서 낯익은 계주의 말투를 발견해낼 수가 있었고 이를 녹음해두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그 계주 아줌마 있잖아. 사기치고 도망갔다던. 그년 얘기는 왜 또 꺼내니? 엄마 이제 간신히 그 상처 잊고 마음에 평온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잠잠하던 호수에 돌을 던지고 있어? 불편해도 해결할 건 해야지. 나 그 계주가 자주 하던 말 중에 언뜻언뜻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지? 왜? 그 사람 깔보는 말투며 고졸 들먹이는 거 있잖아. 알지. 내가 그년 말투는 내가 죽어서도 못 잊는다. 내가 뭐 좀 묻고 따지고 들려고 하면 고졸 주제에 뭘 아냐면서 자꾸 학벌 들먹였잖니. 내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든 대학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너는 고집 부리고 대학도 중퇴하고 취직하게 되고 남편이랑 결혼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대학 중퇴한 걸로 들먹일 거야. 그래도 넌 나처럼 고졸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어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명상하면서 마음 달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깨졌구나. 요즘 마음 수련이니 명상이니 해도 결국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 못 떨친 거잖아. 그 문제 나랑 한번 같이 파헤쳐보자. 나 정말 느낌이 와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본론을 말해보라고. 대체 무슨 느낌이 왔다는 거니? 서방님이랑 결혼한 내 동서 있잖아. 손아래 동서. 뭔가 왠지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던? 보다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라서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왔어. 녹음도 해뒀는데 곱씹을수록 도망간 계주랑 말투까지 아주 빼다 박았다니까? 사진은 여기 찍어놨고 목소리도 녹음해놨어. 엄마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 어때? 비슷하지? 듣기에는 언뜻 닮았고 생긴 것도 많이 닮았구나. 본인 입으로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거든. 엄마 주변에 흥신소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 없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한번 파보자고. 일단 조금만 더 살펴보자. 조용히 하고 있어 보거라 좀.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엄마였지만 녹음된 것이며 사진을 보면 볼수록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닮은 얼굴이며 목소리며 말투며 사나운 성질까지 아주 복제품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나도 어지간하면 그냥 이 문제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진짜 사기꾼이면 큰일이잖아. 네 서방님인가 뭔가가 진짜 네 과거 애인이라서 그런 거니? 미안하니 어쩌니 그러더니 설마 너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까딱 잘못하다간 불륜 드라마 찍을 일 생긴다. 불륜 드라마를 찍으려는 게 아니라 사기꾼인지 아닌지 밝히고 우리 돈도 찾을 수 있으면 찾겠다는 거지. 내가 살짝 찌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발끈해서 찾아와서 화까지 내는 거 보면 너무 수상하잖아. 엄마가 듣기에도 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라며. 이거 파볼 만한 가치 있을 것 같지 않아? 파본다고 해도 뭐가 나올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사기치는 것들은 원래 꼬리를 잘 안 밟히잖니. 엄마가 요즘 그 문제 있고 살고 싶어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런 기회에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래, 엄마가 용기를 내봐야겠구나. 너는 그러면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 부탁할게. 고마워, 엄마. 사실 나도 중간에 끼어서 조금 애매한 처지였는데 엄마가 나서준다니 힘이 된다. 엄마가 맡겨보라며 나섰지만 흥신소까지 나서서 파내어도 동서에 대한 진상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좀처럼 꼬리가 밟히지 않는 동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방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방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서방님, 엄마한테 사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모녀 관계인 거 확실한 것 같다고 그랬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닮은 사람인데 아니라고 외면하기만 해서 상황이 뭐가 달라지냐고요. 형수님, 저 아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죄가 있다 쳐도 그걸 자식한테도 물려줘야 합니까? 본인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을 한 거고 실제로는 부모님하고 연 끄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거들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그런 사실들 서방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요.
보유권 출신이라고 거짓말한 거라는 뜻인데 그런 건 괜찮다는 뜻인가요? 부부 사이는 그러면 안 되죠. 부부 사이라 지금 그런 말을 들먹이실 처지가 아닐 텐데요. 무슨 뜻이에요? 형한테 저희가 사귀었던 사이인 거 비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남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숨기면 안 되느니 파봐야 한다느니 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저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자꾸 이렇게 거부만 하시니 방법이 없네요. 서방님, 인생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한때나마 사귀었던 사이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좋게 말할 때 앞으로 아름이 더 건들지 마. 아름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젊고 예쁘니까 괜히 질투하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질 지경이니까. 지금 그년 말을 더 믿겠다는 거야? 말했지. 나는 너한테 신뢰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 너랑 이별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 앞으로 서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남처럼 지내면서 앞으로 영영 과거 이야기는 묻어두자고. 잘 됐네. 나도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다. 그래주면 좋겠어. 고마워. 서방님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인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저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부분까지 거론할 듯하자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 갔던 시절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한 나머지 땜빵으로 소개팅 자리에 몰래 갔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이별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둥 헛소문이 돌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전남친이던 서방님과 사귀다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저로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저의 잘못도 있는지라 마음에 빚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남편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엄마는 흥신소에 돈만 나갈 뿐 아무런 단서가 없다며 짜증까지 내더군요. 됐다. 다 때려치자꾸나. 너가 어찌됐건 호의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도 알아서 인생 망하겠다는데 네가 뭘 어쩌겠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무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그래. 뭔가 빚진 것 같고 갚아야 할 것 같고 개운하지가 않아. 솔직히 나 헤어지면서까지 제대로 사과도 못했었거든. 헤어진 마당에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해서 뭐하니? 다 때려치자. 어차피 그 아름이라는 년 파보니까 보육원 출신이 아닌 것 말고는 건진 것도 없구나. 뭐라도 좀 나온 거야? 말했잖니. 보육원 출신이 아니라는 거 외에는 뭐 나온 게 없다. 그나마 이건 확실한 증거라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걸 들이민다고 뭐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흥신소 직원이 돈만 받고 제대로 일 안 한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많다던데. 이것도 힘들게 알아낸 거라는데 뭐라고 하겠니. 영화나 드라마처럼 마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구나. 게다가 인연이 이상할 정도로 조심성이 많아서 뭐 건져 올려지는 게 없었다더구나. 조심성이 많았다고? 대체 어느 정도로? 택배 같은 거 받거나 붙일 때도 본인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만 한다고 그러더구나. 남편 외에는 아무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뭐더라. 하여튼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던데. 그렇단 말이지. 정말 수상하기는 하네. 개주년 잡아서 이 엄마 돈 찾아준다는 일도 이제 그냥 잊자꾸나. 더 이 일에 시간 쓰다간 마음만 힘들고 흥신소 직원만 배부르게 생겼어. 그냥 남편한테 얘기를 해볼까 싶네. 이년아 정신 차려. 절대 네 남편 귀에는 들어가게 해선 안 된다. 괜히 그랬다가 이혼하고 내 인생도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네 서방님이라는 것부터 어떻게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는 둥 꼬치꼬치 알아내려 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의 주의를 듣자 더더욱 누군가에게 비밀을 감추고 사는 것이 정말이지 힘든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다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줘서 고맙다며 제가 모르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서방님과 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이상해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과거 저와 서방님이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 제가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으면 크게 실망했을 거라며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 형한테 말했다면서요? 우리 사귀었던 것부터 무슨 일 있었는지까지 싹 다. 어쩌겠어요. 남편도 이 문제를 알아야 고집불통인 서방님을 설득하든지 하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미련 갖고 있었던 건 저였던가 봅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형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괜히 억지를 부렸네요. 그리고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형도 조사해보니까 대학교에 돌던 헛소문 때문에 형수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괜히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래도 불편한 문제들이라고 마냥 방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서방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제가 품고 있었던 비밀도 그렇고 언제까지고 이렇게 빚진 듯한 불편한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서방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형수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마음이 편하네. 그러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름씨 조사해주세요. 조사해주고 엄마 돈 들고 나른 계주도 찾아주고 서방님도 자유로워지세요. 뭘 목적으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수작을 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라지만 그게 좋은 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아도 의심스러운 게 하나둘이 아니긴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요? 저한테 요즘 사망보험금을 들라는 등 아파트 명의를 자기 걸로 이전하라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꺼내고 있던 차였거든요. 정말로 형수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확신이 서네요. 게다가 보유권 출신도 아니라면서요. 증거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서방님이 이해해주시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미안했어요. 과거 얘기를 파헤쳐봤자 불편하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털어내고 나니 오히려 후련하네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하고요. 앞으로 형수 불편할 일 없게 할 거고 이 일도 제 나름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찾으면 바로 이혼 소송하고 그 사기꾼녀는 꼭 깜빵에 쳐넣을게요. 도망간 계주도 같이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믿고 있을게요, 서방님. 그렇게 각오를 다지게 된 서방님과 저는 그날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동서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주가 은신하고 있던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동서가 정말로 계주와 모녀 관계라는 사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었죠. 또한 서방님은 자신을 놓고 어떻게 재산을 빼돌려야 될지 작당하는 두 모녀의 카톡 계약까지도 확보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해졌으니 이제 동서와 계주를 깜빵에 쳐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동서는 또다시 저를 찾아오더군요. 야, 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남편이 요즘 날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 뭔가 옛날하고 분명히 달라졌는데 대체 무슨 개 수작질을 한 거니? 우리 남편을 대체 어떻게 현혹시킨 거야? 빨리 말해. 똑바로 말하라고. 나는 전에 했던 얘기들 되풀이한 것밖에 없어. 그것만으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달라진다고? 정말 큰 문제로 번지길 바라는 거니, 너? 문제가 있다면 죄를 저지른 쪽이 아닐까? 나는 죄가 없는데? 뭐? 죄가 없어? 내가 뭐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 지금 다짜고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잖아. 증거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해줘야지. 인연이 또 사람 짜증나게 하네. 야, 고졸 주제에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전에도 내가 대접해줄 때 처신 잘하라고 말했어, 안 했어? 그런데 왜 또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 진짜 죽어볼래? 자꾸 고졸고졸 그러는데 너 대학은 제대로 나왔니? 어느 대학 나왔어? 졸업증명서는 뽑을 수 있고? 졸업증명서? 너 같은 년한테 보여주는 출력 비용이 아까워. 증명할 수 있어도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닥치고 내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나 말해, 이년아. 내가 전에도 경고했는데 또 헛짓거리 했으니까 각오하라고. 나도 전에 분명 말했어.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거 하지 말라고. 남편 없을 시간을 일부러 노렸나 본데. 너 실수한 거다? 실수하긴 뭘 실수해, 이년아. 죽어. 동서는 제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를 질렀고 저 역시도 머리채를 맞잡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데 미리 얘기를 해둔 대로 동서를 추적해 있던 서방님은 물론 남편까지도 바로 그 현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따귀를 올려붙이고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당신 아내야. 아름이라고. 당신이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어떻게 날 때리고 전연을 감쌀 수가 있어? 닥쳐 이 사기꾼년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네 엄마랑 같이 콩밥 드실 준비나 하셔. 뭐? 지금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아니지? 오빠 오해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다 오해라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오해? 너 내 재산 뺏어먹고 내 사망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거 다 알게 됐어. 보육권 출신도 아니고 결혼한 경력도 있는데 나 속였더만. 과거에도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벗겨먹은 전과자년 주제에. 저 불려시 같은 년한테 뭘 듣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죄다 조작질한 거야. 전현이 분명 내 핸드폰 해킹한 거라고. 해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대학 졸업했다면서 변명이 그따위밖에 안 나오니? 이제 곧 깜빵 갈 테니까 감옥에서라도 공부 많이 하고 나와. 사기치려면 머리에 든 거라도 많아야지. 인연이 사람 모함해놓고 자꾸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닥쳐, 닥치라고. 그래, 그렇게 네가 떠벌거리고 있을 동안 신고받은 경찰들도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고. 오, 오빠, 지금 전현 말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증거 가지러 집에 잠깐만 다녀올게. 왜?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그대로 도망가시게? 넌 자꾸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닥쳐, 닥치라고 좀. 그렇게 발악을 하던 동서는 이내 경찰관이 신고를 받아들이 닥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죄를 저지른 사기꾼의 모습이었기에 저와 서방님과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 주었는데요. 이 일이 끝난 이후 저와 엄마는 개주가 들고 나른 돈의 절반가량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데다 사기꾼 모녀를 감방에 쳐놓을 수 있으니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는데요.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의 관계 또한 전에 서먹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딪혀야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